네, 그러면은 시간이 돼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발표드릴 이제 논문은 좀 제목이 긴데요. Modulating Image Restoration with Continual Levels via Adaptive Feature Modification Layer라는 논문입니다. 어,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특정 이미지 프로세싱을 위해서 학습된 그 딥러닝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그 딥러닝 네트워크를 이제 파라미터를 줘가지고 그 딥러닝 네트워크의 레벨을 조절한다라는 개념의 어떤 논문인데요. 뒤에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앞에 나온 그 논문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논문을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알고리즘의 제목은 이제 ESR간이라는 알고리즘이고요. ECCV 2018년에 발표됐던 논문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 SR간이라는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SR간은 이제 PR 30번째 발표에도 발표가 됐었던 CVPR 2017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어, 얘가 이제 이 논문의 어떤 개념을 소개해드린다기보다 빠르게 이제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개념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어, 기본적으로 얘는 슈퍼레졸루션 논문인데 슈퍼레졸루션을 할 때 로스 함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제시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로스 함수를 이렇게 L2 로스, 그 포토매틱 로스만 쓰게 되면은 PSNR 자체는 높지만 이미지 전체를 보실 때 좀 블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 이제 L2 로스에다가 그 뒤에 간 로스,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리얼한지 아닌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따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같이 학습을 했을 때 결과를 보면은 PSNR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이미지 자체를 보면은 훨씬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슷하게 더 샤프하게 보인다라는 그런 내용의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SR 레지넷, SR 간 두 가지 버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R 간에 어떻게 보면은 일단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ESR 간이라는 논문인데, 이제 이 앞에서 나온 SR 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CVPR 2018년에 퍼세션 디스토션 트레이드 오프라는 개념의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됩니다. 얘도 이제 PR 113번째 발표가 됐었던 논문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현상, 그러니까 SR 레즈넷하고 SR 간을 비교했을 때 SR 레즈넷은 PSNR은 높지만 블러한 경향이 있고 SR 간은 PSNR은 낮지만 샤프한 경향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실험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분석을 한 논문인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퍼셉션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 샤프한가에 대한 내용이고, 디스토션은 PSNR이 높은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선 일단 디스토션, 퍼셉션 둘 다 작을수록 좋은 값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둘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존재한다 라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퍼셉션을 높이고 싶으면은 PSNR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디스토션을 줄이고 싶으면은 퍼셉션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인데, 실제로 이제 이때까지 현존했던 다양한 슈퍼레졸루션 알고리즘들을 이 플롯에 찍어봤을 때 실제로 이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어느 정도 형성한다라는 거를 얘가 보여준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ESR 간을 설명을 드리면은, ESR 간은 그냥 SR 간의 네트워크 구조 같은 것들을 몇 개 조금씩 바꿔가지고 성능을 높였다라는 내용의 논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능을 높였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고, 뭐 그냥 결론만 보면은 SR 간이랑 ESR 간을 비교를 했을 때 뭐 PSNR이 더 떨어지면서 더 샤프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정도가 이 논문의 결론인데, 이 논문에서 굉장히 재미난 실험을 하나를 합니다. 이제 아마도 저자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다가 문득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해본 실험인 것 같은데, 네트워크 인터폴레이션이란 걸 여기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분명히 SR 레즈넷이 있었고
SR 간이 있었는데 SR 레즈넷은 디스토션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학습된 놈이고 SR 간은 퍼셉션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학습된 버전인데 어, 이 둘의 이제 파라미터가 있겠죠. 그러면 SR 레즈넷의 파라미터를 뭐 세타 PSNR이라고 하고 PSNR이 높아지도록 학습을 했으니까 그리고 SR 간의 이제 파라미터를 세타 간이라고 하면은 이 ESR 간도 이 두 가지 버전을 둘 다 학습을 해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사실 네트워크 구조는 똑같거든요. 이렇게 네트워크 구조가 완벽히 똑같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똑같은 양의 파라미터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같은 위치에 해당하는 서로 대응되는 파라미터들을 전부 이런 식으로 인터폴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알파는 0에서 1 사이의 어떤 값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이 둘 사이를 리니어하게 인터폴레이션을 그냥 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어떤 네트워크가 하나 나올 텐데 그 네트워크를 알파 값에 따라서 결과를 뽑아본 거예요. 알파 값에 따라서. 그랬더니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 게 그냥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섞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알파가 1일 때는 당연히 SR 간처럼 행동을 할 거고 알파가 알파가 0일 때는 SR 레즈넷처럼 행동을 할 텐데 이 사이의 퍼셉션 디스토션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점점 그 컨티뉴어스하게 인터폴레이션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이제 논문들이 몇 개가 더 있는데 그 논문들은 다 이렇게 두 레벨 사이를 어떻게 하면 잘 인터폴레이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이고 이 ESR 간 논문에서 가장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개념을 제시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R 간 저자가 이제 저자들이 바로 이제 그 다음 이제 CVPR 2019년 논문으로 같은 저자예요. 딥 네트워크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논문을 냈는데요. 얘네가 아마 앞에서 ESR 간에서 실험을 통해서 보인 그런 흥미로운 결과를 그냥 뭔가 하나의 실험으로 두기 아까웠는지 확장을 해가지고 논문을 하나 더 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딥 네트워크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DN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DNI 논문은 퍼세션과 디스토션 사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두 상태 사이를 똑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인터폴레이션 해보자라는 시도를 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얘는 사실 ESR 간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내용과 같죠. MSE에 대해서 학습한 놈과 간에 대해서 학습한 놈 사이를 인터폴레이션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밑에 보면은 스타일 트랜스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트랜스레이션도 하고 있고 얘는 뭐 데스 오브 그 이 뒤에 이 부분을 디포커싱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은데 이런 이미지 프로세싱에 대해서도 인터폴레이션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이 논문을 내기 위해서 배경 지식으로 뭔가 실험을 해봤던 내용인데요. 일단 그 두 네트워크가 있을 거고 두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섞을 건데 이 두 네트워크는 어떤 관계여야 되냐면은 이 두 이제 각 네트워크를 학습시킨 결과 사이에서 필터를 지금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놓은 상황인데 이제 얘와 얘는 독립적으로 각각 밑바닥부터 다시 이니셜라이제이션해서 학습을 한 경우 얘는 얘를 파인 튠한 결과예요. 그래서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한 거냐면은 지금 N이라고 적혀 있는데 디노이징 테스트예요. 디노이징에 대해서 노이즈 20일대와 60일대를 가지고 본 건데 노이즈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노이즈 레벨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학습을 시키면은 이렇게 다른 형태의 필터가 나오지만 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20에다가 학습시킨 다음에 60으로 다시 파인 튠을 시키게 되면은 이 필터의 모양 자체가 굉장히 큰 코릴레이션을 가진다라는 걸 얘네가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두 네트워크 사이를 인터폴레이션이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파인 튠 관계에 있는 두 네트워크 사이를 인터폴레이션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얘네가 조금 더 실험을 해본 건데, 어, 이제 이 위에가 똑같이 디노이징 태스크에 대해서 노이즈 레벨들이고, 얘는 각 노이즈 레벨에 대해서 파인튠을 통해서 다시 학습을 시킨 경우고, 얘 같은 경우는 양쪽 노이즈, 그러니까 한쪽 N20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N60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 사이를 아까 전에 세타를 알파 곱해가지고 인터폴레이션 하듯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 얻은 결과예요. 그래서 얘랑 이제 서로 그 코릴레이션 값을 비교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이 코릴레이션이 점점 당연히 감소를 할 거고, 이 코릴레이션은 뭐와의 코릴레이션이냐면은 N20에 대해서 학습된 필터와의 코릴레이션인데, 당연히 N60으로 갈수록 태스크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은 떨어지겠죠. 근데 이 새로 그때그때 레벨에 대해서 새로 학습한 경우와 인터폴레이션을 통해 얻은 필터의 경우 둘 다 뭔가 코릴레이션이 떨어지는 양상이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이번에는 그 레벨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도 이 앞단에 있는 파라미터가 있을 수 있고 뒷단에 있는 파라미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컴브 레이어와 12번째 컴브 레이어를 비교를 한 거고요. 똑같이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네가 코릴레이션은 떨어지겠지만 그 양상이 비슷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얘는 뭐냐면은 그 분포예요. 이 한 컴브 레이어 안에서도 필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터들의 어떤 코릴레이션 분포를 그냥 다 이렇게 분포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여기 찍힌 값들은 메디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잘 보면 보이시겠지만 이 뒤에 이렇게 주황색이 이렇게 삐져나온 게 보실 수 있어요. 그만큼이나 디스트리뷰션 면에서도 이 두 레이어가 같은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인터폴레이션을 했을 때 세타의 알파를 곱해가지고 인터폴레이션을 했을 때 생기는 그 인터폴레이션 형상은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네트워크 전반적으로 잘 적용되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D&I 논문에서는 이제 뒤에서 굉장히 많은 실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본 ESR간과 같은 이제 같은 인터폴레이션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뒤에서 나오는 게 디노이징이랑 얘 같은 경우는 디노이징이고요. 얘는 스타일 트랜스퍼에 대해서도 인터폴레이션을 해봤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 중간 부분이 인터폴레이션이 잘 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사실 스타일 트랜스퍼가 제일 잘 보이긴 하는데, 반고 그리고 세전느 이미지로 그 스타일 트랜스퍼를 했을 때 이 둘 사이를 잘 인터폴레이션을 해주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죠. 그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는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고 스타일 트랜스퍼인데, 데이와 나잇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본 거고요. 얘도 이제 두 가지 스타일 사이를 비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사실 그냥 인터폴레이션 그 파라미터 사이를 그냥 섞었을 뿐인데도 이렇게 시멘틱한 의미론을 가지는 인터폴레이션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네,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그러니까 앞에 이제 파인 튠이라는 게 그 이제 이 부분을 이 논문에서 설명을 한 이유는, 제가 실제로 이 코드를 다운받아서 따로따로 학습을 시켜봤어요. 그냥 독립적으로 두 네트워크를 따로따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냥 이 논문에서 주어진 대로 알파 1 알파 곱해가지고 섞어봤는데, 이러면은 얘네가 얘기한 이런 중간에 인터폴레이션 현상이 전혀 발생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딱 봐도 지금 이 두 필터 사이를 중간에 민 한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의미론적으로 뭔가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쓸만한 필터가 나올 것 같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파인튠한 두 경우에 대해서 인터폴레이션한 경우만 이제 파인튠한 두 네트워크 사이를 인터폴레이션한 경우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인터폴레이션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메일과 피메일 이런 식으로 앞에보다 훨씬 더 사실 픽셀 레벨로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메틱한 정보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는 어려운 태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이거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잘 됐다의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냥 파라미터를 섞었을 뿐인데 둘 사이가 잘 인터폴레이션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DNI가 앞에 ESR 간 저자들이 어떤 그 아이디어를 확장시켜가지고 낸 이런 논문이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제가 오늘 설명드릴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얘도 아까 나온 DNI와 같은 CVPR 2019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ADA-FM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래서 이 ADA-FM도 이제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ADA-FM은 앞에서 나온 DNI와는 조금 다르게 더 로우 레벨인 태스크들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요. 여기서는 슈퍼 레졸루션, 그리고 디노이징, 그리고 DJPEG, JPEG 아티팩트를 제거하는 네트워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는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나 이미지 트랜슬레이션도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있죠. 그리고 이 논문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 예를 들면은 여기 노이즈 레벨 15 그리고 75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면은 이 둘 사이의 모든 컨티뉴어스 레벨에 대해서도 다 우리는 써먹고 싶은데 지금까지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중간에 60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60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다시 학습시켜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에 대한 문제를 얘네도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노이즈 디노이징 태스크에 대해서 얘네도 아까 이제 DNI에서 보여줬던 비슷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디노이징 노이즈 이제 시그마가 15인 경우 그리고 시그마 50인 경우에 대해서 똑같이 이것도 다시 학습한 게 아니고 파인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필터를 보여주고 이 G는 지금 어떻게 구한 거냐면은 이 논문에서 실제로 이렇게 구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그냥 피저빌리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한 건데 두 필터 그러니까 이 F15를 F50으로 바꾸기 위한 필터링 그러니까 필터에다가 필터링을 한 거죠. G를 가지고 이거는 지금 컨볼루션 연산입니다. 그래서 필터에다가 필터링을 해가지고 어떤 G가 있어서 F50을 만들 수 있으면 이 G를 과연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냥 옵티마이제이션을 해본 거예요. 미니마이즈를 해가지고 G를 구한 건데 그렇게 구해진 G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디노이징 같은 로우 레벨 태스크들은 파인 튜닝만 해도 이 이제 네트워크 필터들이 비슷한 모양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DNI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observation이 있는데 앞에서 이제 G를 미니마이즈해서 구했어요. 그리고 이 G를 이 G와 아이덴티티 사이를 인터폴레이션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이 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풀어보면은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람다가 앞에 DNI에서 썼던 알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람다가 실제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를 곱한 상태, 필터 50, 그러니까 시그마 50에 대해서 학습된 필터와 15에 대해서 학습된 필터 사이를 인터폴레이션 한 경우에도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사실 DNI에서 나온 이 식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람다를 알파로만 바꾸기만 하면은 정말 똑같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DNI에서는 파인튠된 결과인 세타 알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ADA-FM에서는
필터 50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필터 50을 모방하도록 학습된 G 곱하기 F15를 가지고 인터폴레이션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RFM 레이어를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이 RFM 레이어를 얘네가 이제 정의를 하고 그 네트워크에다가 중간중간 끼워 넣어서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그마 15에서 시그마 50으로 여기서 첫 번째 학습하고 두 번째 학습한 다음에 이 둘 사이를 인터폴레이션 하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그마 50에 대해서 동작하게 만들고 싶으면은 이렇게 15에다가 G를 곱해준 다음에 이거는 앞에 나온 피처고요. 인풋 피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풋 피처가 이렇게 G를 곱해서 F50처럼 행동하게 만든 상태의 필터에 곱해지는 게 맞는데 얘를 결합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 뒤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냥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RFM 레이어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 X는 이제 첫 번째 레벨, 그러니까 시그마 15에 대해서 학습된 필터에 의해서 나온 아웃풋 피처를 XI라고 하면은 RFM 레이어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I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각 채널별로 이런 연산들을 독립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거고 이 G와 B가 이제 이 RFM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RFM 레이어를 이용해서 전체 아키텍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 일단 베이스라인 모델을 이런 식으로 슈퍼 레졸루션이든 뭐든 학습할 수 있는 되게 일반적인 네트워크죠, 사실. 레지듀얼 블록 여러 개 붙인 다음에 처음이랑 끝에 레지듀얼 썸 한 번 더 해주고 슈퍼 레졸루션인 경우 업샘플링 한 번 해주고 뒤에 컴브 몇 번 거쳐가지고 아웃풋을 내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레지듀얼 블록 하나를 가져와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 사이에 컨볼루션 바로 뒤에 RFM 레이어, 방금 얘기한 이 RFM 레이어 있죠? 이거를 추가하는 거예요. 이 RFM 레이어는 그냥 G랑 B를 파라미터로 가지고 있는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를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시그마 15에 대해서 학습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베이스라인 네트워크에서 학습한 파라미터들 있잖아요. 여기서 파란색에 해당하는 애들, 얘네들을 프리즈합니다. 얘네들을 이제 그 학습에서 변화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이 뒤에 나와 있는 RFM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거예요. 이 RFM 레이어는 이니셜라이즈가 그 아이덴티티로 이니셜라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얘는 리니어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0으로 두고 얘는 그냥 컨볼루션 아이덴티티로 만들 수 있잖아요. 가운데만 1이 되게끔 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페이즈 1에는 없는 레이어나 다름없이 이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페이즈 2에서 베이스라인 파라미터들이 프리즈 된 상태에서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학습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테스트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식을 통해서 이 G를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은 이제 시그마 50에 대해서 동작하는 놈이 되는 거고 이 G를 이용해 가지고 G 스타를 계산을 합니다. 얘는 앞에서도 나온 식이긴 한데 그냥 G와 I 사이를 인터폴레이션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G 스타와 B 스타를 이용한 RFM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15와 50 사이의 어떤 레벨에 대해서도 동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험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는 없는 실험인 게 이때 이 당시에 얘네들이 소타도 아니었고 사실 이제 그냥 비교를 한 거예요. 우리 네트워크 베이스라인 네트워크 있잖아요. RFM 레이어가 추가 안 된 처음에 베이스라인 모델이 잘 동작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냥 성능 비교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필터 사이즈에 대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얘네가 진행을 했어요. 이 G 있죠? G를 사실 이렇게
1 바이 1짜리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 3 바이 3을 만들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을 텐데 당연히 이제 이 G를 가지고 필터 크기가 커질수록 시그마 50을 더 잘 흉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그 인터폴레이션을 잘하냐 보다는 시그마 15를 G를 통과시켰을 때 시그마 50으로 바뀌었는데 과연 실제로 시그마 50에 대해서만 학습을 한 경우랑 비교를 했을 때 잘 되느냐를 본 거예요. 그래서 G를 이용해서 이제 트랜지션을 시켰더니 베이스라인을 그냥 시그마 50에 대해서 학습한 놈이랑 거의 비교를 해도 사실 성능 차이가 거의 안 나죠. 그래서 이 정도로 잘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커널 사이즈가 커질수록 당연히 성능이 괜찮아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레벨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슈퍼 레졸루션에 대해서 학습을 한 거고 슈퍼 레졸루션을 뭐 곱하기 2, 곱하기 3 트랜지션을 한 거고 3에서 4로 트랜지션 한 거고 이것도 똑같이 첫 번째 레벨을 곱하기 2로 학습을 하고 두 번째 레벨을 곱하기 3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이 곱하기 3에 대해서 처음부터 학습된 놈이랑 비교를 한 거죠. 그랬더니 네. 얘랑 비교를 한 건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두 레벨 사이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뒤로 갈수록 이제 성능 차이가 점점 안 나고 있죠. 이건 사실 두 레벨이 특성이 점점 차이가 안 나는 건데 2에서 이제 3으로 갈 때는 이제 크기 차이가 큰데 5에서 6은 크기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발생한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 두 레벨을 한꺼번에 올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이제 성능 차이가 크게 나는 걸 볼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러면은 더 어려운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페이지 2에서 더 쉬운 레벨로 학습을 하면 어떻게 될까? 사실 그러면은 G가 더 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능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SR 말고 DJ팩이랑 디노이징에 대해서 학습을 한 결과들이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는 사실 디노이징이면은 시그마 15랑 시그마 50에 대해서만 지금 테스트를 계속했어요. 이 사이를 인터폴레이션을 잘하고 있는지를 본 실험은 아니었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실험인데 이 빨간색 네모칸은 뭐냐면은 이런 태스크의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은 람다가 과연 몇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레벨이 되는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람다를 여러 개를 가지고 그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가장 높게 나오는 람다에 대해서 이제 박스를 쳐본 거예요. 그러니까 디노이징 같은 경우는 15에서 75로 그리고 DJ팩 같은 경우는 퀄리티 팩터라고 하거든요. 얘는 높을수록 더 디스토션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80에서 10으로 그리고 슈퍼 레졸루션 3에서 4로 해가지고 테스트 셋은 시그마 45, 30 그리고 3.4를 올린 그 애들에 대해서 했을 때 실제로 얘네가 제일 높게 나왔고 인터폴레이션도 눈으로 봤을 때도 잘 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커브를 그려본 건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람다 값이랑 이 레벨 값이 이제 완벽히 이렇게 심지어 리니어하게 이제 같이 행동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DJ팩에 대해서 한 건데 퀄리티 팩터 80이랑 퀄리티 팩터 10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쳤을 때 이 둘 사이는 사실 그 45잖아요. 퀄리티 팩터 45랑 람다가 정확히 0.5랑 이렇게 완벽하게 매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퀄리티 팩터 컴프레션 레벨이랑 람다랑 어떻게 그러니까 대응되는 람다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그려본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퀄리티 픽터 80에서 50으로 학습한 경우고 파란 선은 80에서 40이고요. 파란 선은 80에서 10으로 해서 학습을 한 건데 80에서 40으로 학습을 한 경우는 굉장히 리니어한 모습을 띠고 있고 이제 80에서 10으로 학습을 한 경우는 좀 곡선 모형을 띠고 있다라는 거를 이 논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아까 표에서도 봤던 그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아다FM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사실 이 이후에도 계속 논문들은 이제 ICCV에도 나오고 있고 했었는데, 이제 이 개념을 소개드리고 싶어서 아다FM과 DNI를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특정 노이즈 레벨에 대해서만 학습될 수밖에 없는 어떤 딥러닝의 문제를 인식을 하고 이제 두 레벨 사이를 컨티뉴어스하게 인터폴레이션 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논문들이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